일개국녀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서태후. 한나라의 왕비였지만 무참히 시해된 명성왕후. 그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서태후는 권력이고 명성왕후는 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청나라의 서태후는 1835년에 태어나서요 73살의 나이로 1908년에 죽게 됩니다. 압도적 세계 최강이었던 청나라는 1940년 아편 전쟁으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결국 서태후가 죽고 나서 불과 4년 후인 19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1851년에 태어나서 1895년 울미사변으로 시해가 되었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1876년 강제로 개항을 한 조선은 왕후의 목숨도 보호하지 못할 만큼 허약했습니다. 결국 명성왕후가 시해되고 15년 후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끊어져 가는 왕조를 살려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태후는 어린 시절 아빠가 지방 관리였기 때문에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태후가 10살 때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화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공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운 좋게도 16살에 한풍제의 후궁으로 뽑혀 자금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태후는 좀 모자란 황제였었던 한풍제의 관심을 끌게 되어 결국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훗날 10대 황제 동치제가 되어 후궁 서태후는 드디어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태후에게 결정적인 사건은 5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들이 태어난 지 5년 후 한풍제가 죽은 것입니다. 한풍제는 그때 겨우 30살이었고요. 서태후는 26살이었습니다. 아들 동치제가 5살에 황제가 되자 서태후가 직접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보통 황제가 16살이 되면 직접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서태후 아들인 동치제도 17살이 되어 직접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서태후는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들 동치제는 직접 정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19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요. 2달 후쯤 동치제의 황후까지 죽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서태후가 아들의 부부 생활까지 간섭을 해서 동치제가 기생집에 드나들다 성병으로 죽었고 며느리는 동치제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소문들 말입니다. 어쨌든 아들 동치제가 죽고 나서 서태후는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자신의 친여동생과 한풍제의 또 다른 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4살짜리 조카를 재빨리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4살 코올리게를 황제로 즉위시키니 바로 11대 황제 광서제입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또다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또 흘러 광서제가 16살이 되어 직접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차츰 서태후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서태후가 아니었죠. 1898년 정변을 일으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죽는 날까지 권력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기 하루 전에 푸이를 마지막 황제로 지명했으니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서태후는 가족도 국가도 전혀 안중에 없었고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어땠을까요? 보통 명성황후가 욕을 먹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고 낭비인데요. 명성황후는 사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죽고 순정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정조차 천연두를 앓았고 몸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순정은 이후에도 계속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전혀 낳지 못했습니다. 엄마인 명성황후는 이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게 했는데요. 여기에 수억량의 국고를 낭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무굴란 때 도망가면서 자신을 도운 무당을 진령군에 봉했는데요. 이 무당이 명성황후를 등에 업고 사치와 낭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영민씨 종친회조차도 평생 과업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명성황후가 욕먹는 것은 민시척족들의 횡포와 부패 때문입니다. 이무굴란 때 월급을 주지 않고 빼돌렸다가 구식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민교모가 대표적입니다. 갑신정변 직후 의정부 고위직의 영민시 척족들이 15%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성황후가 욕먹는 세 번째 이유는 시아버지인 대웅군과의 권력투쟁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명성황후가 권력을 탐한 표독한 여인이라고 비난합니다. 앞에 두 가지 국고 낭비와 민시척족들의 행포는 전적으로 명성황후의 잘못이지만 이 세 번째 권력투쟁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바로 상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을 따라 경복궁에 들어갔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흥선대원군과의 갈등도 모두 가정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궁녀 이씨에게서 완화군이 태어나고 흥선대원군이 세자책봉을 추진하면서 명성황후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이후 명성황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주 불행하게도 5일 만에 항문이 막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를 흥선대원군이 보낸 산삼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종이 21살이 되었지만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매사에 소극적이었다면 명성황후는 적극적이고 담대했습니다. 고종을 대신해 명성황후가 나서게 되면서 둘 사이의 권력투쟁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봤듯이 명성황후가 욕먹는 이유는 모두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명성황후와 서태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